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위버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이블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테이블을 드림위버에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옵션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았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테이블을 드림위버에서 활용할 뿐 아니라 외부 파일을 연동하여 불러들여서 그것을 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할 것입니다. 드림위버에서는 외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부 파일을 불러들여와서 표로 만들어내는 이 기능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파일을 불러올 때 두 가지 형식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텍스트 형식입니다. 텍스트 형식의 파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메모장이나 워드패드 등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들 수 있겠죠. 이렇게 메모장이나 워드패드에서 텍스트로 작성이 된 그런 문서를 드림위버에서 표로 가져와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이때 메모장과 워드패드에서 줄로, 문장으로만 만들어진 텍스트들은 표로 불러오기가 어렵고요. 메모장이나 워드패드에서 어떤 표로 불러오기 위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구분기호를 주셔야 합니다. 구분기호라고 하는 것은 드림위버가 표로 만들 때 이제 각각 다른 셀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구분기호를 말하는데요. 크게 탭과 콤마, 콜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호들로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드림위버로 해당 파일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드림위버는 이러한 구분 기호들을 각각 다른 셀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이것을 표로 변환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구분 기호를 삽입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이렇게 외부 파일을 불러오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인서트 메뉴 중에 테이블 오브젝트라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테이블 오브젝트라는 항목 안에는 표 만들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import tabular data라는 이 메뉴를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러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메모장이나 워드패드 파일을 골라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분기호를 골라주시는데, 구분기호는 아까 앞서서 보았던 탭이라든지 콤마나 세미콜론, 내가 작업한 것 중에 어떤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아니면은 기타 그 이외에 어떤 항목으로 이제 입력을 할 것인지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의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각 셀의 여백이나 테두리, 굵기 등을 이제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외부 텍스트 파일을 테이블로 바로 쉽게 변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수행해 볼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엑셀 파일의 테이블 변환입니다. 이 엑셀 파일과 워드 파일 역시 외부에서 드림위버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워드나 엑셀에서 작업하신 표를 바로 드림위버에서도 쉽게 표로 불러와 바로 구현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파일을 불러오실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메뉴로는 임포트 메뉴를 드실 수가 있어요. 임포트 메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타나고, 이 중에서 워드랑 엑셀 파일 두 가지를 전부 다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시간에 엑셀 다큐먼트 메뉴를 통해서 엑셀 파일을 불러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파일의 임포트 메뉴에 엑셀 다큐먼트 메뉴를 실행하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엑셀 파일을 불러와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이 들어있는 경로를 설정하고 드림위버로 불러오셔서 속성을 편집하여서 원하시는 테이블을 완성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한번 이 작업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위버로 돌아오셨다면 9번 폴더에 들어있는 이벤트 table.html 파일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해볼 예제 파일입니다. 자, 이벤트 테이블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메인 이미지가 있고요. 내려보시면 텍스트 부분에 두 개 타이틀이 존재하는데요.
어도비 강의 행사 전체 일정과 강의 1일 일정 이 두 부분에 각각 외부 파일의 그 표를 삽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외부 파일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예제를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직접 만드신 파일 경로를 잘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제대로 점검을 해주셔야겠죠. 여기서는 지금 파일즈 패널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듯이 9번 폴더 안에 보시면 텍스트 파일과 엑셀 파일 두 개가 함께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텍스트 파일로 txt 확장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엑셀 파일로는 엑셀 2007 버전의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파일을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으로 일반 텍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실 경우에 드림위버로 불러오시면은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이 인코딩 형식을 UTF-8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깨지지 않고 모든 파일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에서 작업을 하셨을 때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스페이스바로 띄워쓰는 게 아닙니다. 한 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저는 탭키를 눌러서 변경을 해준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간격이 다 다르죠? 탭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스페이스바로 강제로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탭키로 하나하나 구분지어서 항목들을 입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텍스트 파일을 만든 상태이고요. 이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된 것입니다. 엑셀 파일은 기본적으로 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어도비 강의 행사 전체 일정 밑에 있는 부분에 커서를 움직여 주세요. 하단 부분에 이 부분에 들어가겠다라고 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이벤트 테이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시는데, 자, 이때는 인서트 메뉴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서트 메뉴 중에서 테이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 요소에 관련된 이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port tabular date 이것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데이트 파일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브라우저 아이콘을 눌러서 원본 파일이 들어있는 경로를 찾아서 파일을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텍스트 파일을 설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event table.txt 이 파일을 골랐어요. 자, 고르시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경로가 들어가고 파일명이 입력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기호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눌러보시면 탭과 콤마, 그 다음에 세미콜론, 콜론, 그 밖에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탭으로 메모장에서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탭키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의 너비를 설정합니다. 테이블의 너비를 설정할 때 해당 요소에 맞게 그냥 맞춤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몇 %로 내가 직접 지정을 할 것인지 화면이 100이라고 한다면 90%나 80% 뭐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직접 상대 크기로 조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픽셀 값으로 해서 내가 정확한 픽셀 수를 입력을 해주던지 이렇게 입력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자, 저는 픽셀 수로 한번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0픽셀로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 패딩 값이죠. 각각 그 본문과 칸 경계 부분 그 여백이 얼마 될 것인지 3으로 지정을 했고요. 셀 간격은 얼마 될 것인지 0으로 지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보더 테두리 값이죠. 테두리 값 역시 셀 스페이싱은 1로 지정을 해주었고 보더 테이블의 테두리 값입니다. 0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맷 탑 로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줄이라고 하면은 타이틀이 들어있는 줄이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타이틀 모양을 지정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옵션이에요. 볼드 채로 두껍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탈릭 채로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만들 것인지 둘 다 적용할 것인지 라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볼드 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어느 정도 로딩 시간이 설정이 된 후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옵션에 따라서 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신기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던 것이 드림위버에 와선 자동으로 표로 바뀔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겠죠. 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탭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에서 탭으로 되어 있던 구분 기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셀로 구분이 돼서 자동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저희가 두껍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볼드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700픽셀로 저는 강제적으로 지정 입력을 했기 때문에 700이라고 입력이 되었네요. 나머지 셀들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비율로 내용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직접 수정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행사일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행사일이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조금 여유있게 당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와 소개 이런 식으로 이제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줄, 첫 번째 줄을 잡으셔서 가운데 정렬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즌털을 센터로 옵션으로 프로퍼티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비지 컬러도 한번 설정을 해보죠. 자, 비지 컬러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의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실 때는 프로퍼티 부분의 하단에서 C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프로퍼티에 보시면 HTML과 CSS 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HTML 같은 경우는 셀의 어떤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SS 같은 경우는 폰트에 관련된 스타일을 지정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비지로 설정한 보라색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폰트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폰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폰트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영문 서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한글을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이 영문 서체가 아닌 한글을 따로 등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드림위버 툴이 기본적으로 영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글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시스템체를 하지 않고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등록을 해주시기 위해서 가장 하단에 있는 에디트 폰트 리스트를 눌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버튼이 보일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하단에 있는 사용 가능한 폰트, 이것은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폰트가 기본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서울 남산체라든지 특수체가 있잖아요. 가는 소금 이런 특수체를 쓰시게 되면은 웹상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스템체인 굴림체, 도둠체, 바탕체, 공서체 이러한 시스템체를 한글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설정해 볼게요. 굴림과 굴림체, 굴림 하나를 보내고 굴림체를 선택해서 보냅니다. 두 개가 한 세트로 설정이 되었어요. 보시면 굴림체가 이렇게 한 세트로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등록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시면 공서체가 있죠? 공서와 공서체 두 개는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하나로 등록을 시켜주시고 역시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폰트를 등록시켜 주시면 돼요. 특수체는 넘어가시고 또 이번에는 도둠과 도둠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스템 글꼴이에요. 도둠과 도둠체 역시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세트를 등록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바탕체를 등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탕과 바탕체가 붙어 있어요. 그죠? 요 4개는 어떤 컴퓨터에나 다 등록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시스템체이기 때문에 웹상에서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는 기본 글꼴입니다. 그래서 요 4세트를 기본적으로 한글로 등록을 시키신 다음에 여기서 자, OK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폰트 리스트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실 경우에 하단에 한글 폰트 리스트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원하시는 폰트를 결정을 해줍니다. 바로 도둠체로 설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도둠체를 설정하시게 될 경우에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는 폰트 리스트를 보시면 하단에 한글이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둠체를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어떤 셀렉트 네임을 입력하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CSS 스타일에 대해서 익힐 때 하겠지만 여기서는 한번 일단 간단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흰색 글자를 입력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임의의 이름인 화이트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름이 지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CSS 스타일이라고 하는 우측에 보이는 패널에 저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SS 스타일이라는 패널을 확장시켜서 보시면 올이라는 탭이 있고 여기에 이 문서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적용이 되어 있는 스타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링크, 비지티드 오버 액티브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링크 부분에서 스타일을 지정할 때 익혔었던 부분이고 바로 가장 밑에 있는 화이트라는 부분, 이 부분이 방금 저희가 등록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흰색 글자로 나타나도록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화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에디트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제 에디트 창이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폰트는 도둠체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폰트 사이즈는 몇 픽셀로 할 것인지, 자, 여기서 9포인트로 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폰트 웨이트는 두껍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상세한 것 이외에 컬러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화이트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흰색 글자 9포인트 도둠체, 이것이 스타일로 적용이 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흰색 오른쪽에 있는 이 화이트 스타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밑에 보시면 화이트라는 스타일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라는 스타일의 글꼴은 도둠체, 그 다음에 글의 컬러는 흰색이죠. 폰트 사이즈는 9포인트,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정보가 우측에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이 표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흰색 텍스트를 표에 집어 넣어준 것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행사일과 시간 이 부분들은 가운데 정렬로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시고 프로퍼티 부분에서 이번에는 HTML 아이콘을 눌러서 HTML 모드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호리즌탈 부분을 센터로 고쳐주셔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리즈와 소개인데요. 여기는 그냥 가만히 두도록 하겠고요. 시리즈 우측에 한 칸을 더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수트 요 칸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하셔서 여기서 셀 분할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수트 6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칸 부분에서 하단 프로퍼티 부분을 통해서 셀 분할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분할 아이콘을 눌러주셔서 여기서 컬럼 수를, 그러니까는 칸수죠. 칸수를 2개로 늘려주겠다.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하나가 분할이 됐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 칸에서도 분할을 눌러줍니다. 역시 컬럼, 마찬가지로 그 아래 칸에서도 컬럼 수를 나눠주시고 그 아래 칸에서도 컬럼 수를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셀 분할을 각각 해주었죠. 이 부분에 이제 그림이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위에 칸을 늘려서 드래그해서 늘려줍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파일즈 패널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 스타일 패널은 좀 접어두고요. 파일즈 패널을 좀 확장시켜서 9번 이미지즈 폴더 안에 보시면 1, 2, 3, 4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각각 이 칸에 맞게 집어 넣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이미지를 드래그하여서 01.jpg를 첫 번째 칸에 만들어진 칸에 삽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OK를 그냥 눌러주세요. 자,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삽입시켰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삽입시켜서 완성시키고요. 네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하여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되셨다면은 이제 라이브 아이콘을 눌러서 웹페이지 미리 보기를 해봅니다. 네, 보시면은 이와 같이 깔끔한 표가 만들어진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보시면은 시간 부분이 조금 밀리기 때문에 시간은 강제로 두 줄로 좀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오후 2, 10 이렇게 강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두 줄로 강제로 바꿔주기 위해서 다시 라이브 버튼을 끄고 디자인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오후 이 부분에서 시간을 끊기 위해서 Shift 엔터를 눌러주세요.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한 줄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다음 줄로
다음 줄로 바로 바꾸는 작업을 위해서는 Shift와 엔터 키를 같이 누르십니다. Shift 엔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BR 태그가 적용이 되면서 한 줄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후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후 뒤에 Shift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줄도 저녁과 7시 사이 부분에 Shift 엔터를 눌러줍니다. 오후 5시 이 부분에도 Shift와 엔터 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스플릿 부분에서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BR 태그가 삽입이 됐죠? 브레이크 태그가 삽입이 되면서 한 줄씩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두 줄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이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가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제목줄에 높이를 좀 변경을 해볼게요.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됩니다. 드래그를 해주셔서 늘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첫 줄을 선택을 해주시고 직접 수치를 하단의 프로퍼티 부분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H 높이죠. 높이 부분 20이라고 입력을 하신 후 OK를 눌러주시면 수치가 조정이 됩니다. 절대값으로 이 부분에서 40 이렇게 늘려주시면 좀 더 넓게 되겠죠. 이렇게 타이틀을 지정을 해주시고 헤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것이 타이틀로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첫 번째 표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메모장에서부터 드림위버까지 표를 완성시킨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표, 이번에는 엑셀에서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자, 강의 1일 일정 이 부분에 하단에 커서를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이벤트 리스트.엑셀 이 파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 메뉴를 불러와 주시고 이 부분 하단에 있는 엑셀 다큐먼트를 눌러주시면 아주 쉽게 이렇게 엑셀 파일을 부를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이 보여질 겁니다. 다른 파일들은 숨겨지고 엑셀 파일만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고르실 수 있죠. 자, 저희는 9번 폴더 안에 있는 이벤트 리스트 엑셀 파일을 골랐어요. 여기서 열기를 바로 눌러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로딩이 되면서 엑셀 파일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이렇게 표로 바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아까 메모장과는 달리 어떤 표로 불러올 때 옵션이 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드림위버에 가지고 온 표를 수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동적으로 표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있어요. 상단에서 우리가 표를 몇 픽셀로 설정을 했었죠? 네, 700픽셀로 설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강의 1일 일정, 표도 700픽셀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부분에 있는 W, 위드 입력 부분에서 700픽셀로 입력을 해주신 후에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두 개의 표 크기가 똑같이 깔끔해 보이도록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을 선택을 해주세요. 첫 번째 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색상은 보라색, 글자는 흰색, 바로 아까 저희가 적용한 스타일을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 패널에서 CSS 스타일 탭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화이트 부분, 밑에 적용된 이 화이트라는 부분 있죠?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을 우클릭하셔서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흰색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비지컬러는 저희가 따로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라색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상단에 있는 표에서 40픽셀의 헤더 이렇게 입력을 한 것과 같이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첫 열을 선택을 하시고 헤더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가운데 그리고 두껍게가 바로 한 번에 적용이 되죠. 네, 이 상태에서 40픽셀로 H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40이라고 맞춰주시면 이렇게 타이틀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순서 그리고 소요시간 진행자 이 부분 셀을 쭉 선택을 하시고 가운데 정렬로 맞춰줍니다. 프로퍼티 부분에서 호리즌털을 센터 값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총 소요시간 부분을 볼드체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각각 좀 이렇게 너무 딱딱 붙어있기 때문에 셀 스페이싱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셀 스페이싱 값을
2로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좀 여유가 있죠. 셀 패딩 값도 3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와 같이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있게 화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고 웹페이지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이 등록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색상을 집어넣어서 각각 셀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순서 부분에 쭉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컬러를 입혀줍니다. 자, 그리고 소요시간 부분 쭉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열에 따라서 컬러를 입혀주시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각각 이제 컬러를 다 집어 넣어 주셨다면 다시 한번 라이브 버튼을 클릭하셔서 웹페이지로 미리 보기를 해보죠. 자, 쭉 내려보시면 이와 같이 표가 각각의 컬러가 들어있으면서 셀에 구분이 지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저희가 바로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표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표는 저희가 텍스트 파일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실 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텍스트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탭이나 아니면은 콤마, 세미콜론, 콜론과 같은 구분 기호로 바꿔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탭으로 적용되어 있는 띄어쓰기, 이것이 드림위버에서 표로 변경이 되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메뉴는 인서트에 있는 테이블 오브젝트 중에서 여기 활성화되어 있는 한 가지 메뉴였죠. 임포트 테이블러 데이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불러온 표를 저희가 드림위버에서 수정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엑셀로 파일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엑셀이나 워드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이렇게 임포트 메뉴로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바로 저희가 엑셀 다큐먼트를 클릭을 하여서 외부 파일을 불러온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른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 텍스트가 아니라 어떤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타일을 하나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한글 폰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CSS 부분에서 폰트를 한글로 등록을 시켜주는 작업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외부 파일과 드림위버 테이블의 연동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